토요일 오후에요. 제 베란다 온도는 지금 30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습도는 33%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대보면 해가 못 견딜 정도로 따갑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덮개를 열어두고 요 직광을 그냥 쐐기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장마가 오면 이 빛도 얼마나 아쉽고 그리워지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요즘에는 부전나비가 진짜 무서워서 차광을 하고 했었는데 해가 하도 귀하다 보니까 부전나비가 와도 그냥 햇볕을 직광을 쏘여줘야 되겠다. 지금 제가 심정이 그래서 이렇게 커버를 열어가지고 직광을 쏘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샴페인 빗물 많이 먹고 뒤로 훌렁 아주 그냥 빳빳하게 넘어가 있던 그 입장이 살짝씩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베란다 안쪽의 온도도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중간부가 31도, 32도 나가는데 상단은 37도.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하우스 커버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곳의 차이가 있나 싶어서 그 온도계를 올려놔 봤더니 지금 커버를 열어둔 곳은 41도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뚜껑 닫아놓은 곳은 지금 33도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아마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갈까? 멈출까? 이 정도까지 이렇게 더운 줄 몰랐는데 다육이들이 지금 표면상 느끼고 있는 그 체감 온도는 지금 40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우스 커버를 좀 이렇게 해주면 차광을 했다기보다 이 비닐 자체도 차광의 효과가 조금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지금 요 차광을 한 하우스 안의 온도도 근데 천천히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34도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이 온도계는 4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육이는 그 52도까지도 그 견딘다고 해요. 52도까지도 견디고 그러니까 잎이 수분의 증발을 막으면서 견딜 수 있는 온도가 그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고 저기 제 거 을려심이 완전히 지금 화상을 입어갖고 까뭇까뭇해졌네요. 그래, 그 프리티는 괜찮은데 을려심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상을 이미 입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햇볕이 이렇게 나는 날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 거리대에 있었던 다육들은 그나마 좀 훈련이 돼서 괜찮은데 저게 그래도 아주 오랫동안 거리대 밖에 있었는데도 또 화상을 입었네요. 거리대에 있던 애들도 화상을 입는다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제 거 을려심이 그렇습니다. 지금 프리티는 괜찮은데 을려심이 지금 화상을 저렇게 군데군데 많이 입었네요. 이렇게 더운 날 화분 속의 온도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 온도계를 장만을 했었더랬죠. 지금 거리대에서 온도는 잴 수 없다고 저 지금 좀 저렴한 온도계를 샀더니 쟤는 지금 나는 못하겠다 지금 됐고 요거는 여기는 지금 40도 41도 요 하우스 안은 40도 41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요 화분 속의 온도는 36.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꽂아놓고 좀 기다렸다가 측정을 한 거라서 지금 그러니까 화분 속과 그 대기 온도 차이가 한 4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온도가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다육이 대비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오늘 베란다 나와서 이런저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더워서 이마에서 땀이 지금 삐질삐질 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랍토베리아 대비에 관해서 키우기 정보 전해드릴 건데요. 이 정보는 농사로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대비는 그랍토베리아 대비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고요. 돌나물과에 속합니다. 원산지는 멕시코고요. 그랍토베리아라고 하면은 그랍토페탈룸과 에케베리아의 속간 교배종을 그랍토베리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럼 요 대비는 성격상 그랍토페탈룸과 에케베리아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면 얼굴을 보면 마치 에케베리아와 같은 장미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어머 이게 웬일이야 이 녀석이 목대가 이렇게 있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거는 그랍토페탈룸이 대부분 다 목대를 가지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터넷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요 그랍토베리아 이 대비의 부모 중에 하나가 용월로 지금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용월의 얼굴이 있나요? 대비 얼굴에 약간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약간 넓어지는 요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비는 잎이 떨어져도 약간 구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형태 분류는 직립형과 단측지로 분류가 되고요. 꽃은 늦봄부터 여름까지 층층이 주황색을 띤 노란색의 꽃을 핀다는데 저는 대비를 지금 1년 넘게 키웠지만 대비의 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비의 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 베란다에서 꽃을 피우지 못한 건 제가 생장을 시키는데 얘네들이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 키웠다 나름대로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엽색의 변화는요. 햇볕을 잘 받으면 지금 살짝 보면 백분이 약간 둘러져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분홍빛이 띄게 돼요. 근데 대비는 기본적으로도 물이 들지 않아도 약간 보랏빛, 회색빛이 섞인 그런 보랏빛을 띠는 보라색 계열의 다육 중에 하나예요. 애써 물들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예쁜 색을 하고 있지만 관리를 자칫 잘못하면 많이 웃자라는 게 요 대비랍니다. 뿌리는 가는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대비는 봄부터 봄, 여름, 가을 성장하고 그러니까 여름 계절에 성장을 하면서 겨울에는 휴면에 들어가는 다육입니다. 사실 겨울에 휴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모든 식물이 겨울에는 일시적으로 다 휴면에 들어가요. 너무 추운 날에는. 생장 속도는 보통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비가 생장 속도가 저는 빠르게 느껴져요. 어떤 시기가 되면 빠르게 성장을 했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성장을 했다가 그렇게 하는데 대비 같은 경우에 우절하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대비의 월동 온도는 5도씨로 되어 있는데 저는 5도씨 이하 그러니까 0도까지도 대비를 키워봤는데 괜찮아요. 버티더라고요. 광 요구도는 직사광선은 피하지만 하루에 최소한 4-5시간 이상의 광을 요구한다라고 농사로는 그렇게 제공하는데 제가 키워보는 대비는 맞아요. 최소한 4-5시간 이상이고 대비한테는 햇볕을 많이 쬐줘야 돼요. 대비 같은 경우에 성장 속도가 빠른 목대가 있는 다육들은 이 햇볕이 부족하면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목대를 막 만들어가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대비가 이렇게 목대가 이씩 크는 다육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잘 웃자라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어머, 잠깐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대비가 굉장히 웃자라는데 어떻게 웃자라냐면 목대가 이렇게 막 올라오면 괜찮은데 생장점이 쑥 올라가면서 너무 못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비가 그랍토베리아에 속하는 그 종류였어요. 그러니까 목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다육이었던 거죠. 목대가 만들어지는 다육이들은 대체적으로 묵둥이가 아니고 성장세에 있는 어린 다육일수록 잘 웃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햇볕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물 관리라든가 토질, 그러니까 우리가 배양토의 배합은 햇볕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햇볕이 부족한 환경에서 옷자람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통풍과 물 관리, 배양토의 마사의 비율을 높이는 건 보조적으로 하는 거고 가장 첫 번째는 양질의 햇볕을 얼마만큼 충분히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이 식물을 예쁘게 키우고 그 다음에 옷자라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게 핵심적인 관리 팁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모두 알고 있지만 모두 실천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랍니다. 물주기는 보통 2주 주기로 전면 관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비도 다른 다육이들하고 똑같이 관수를 해줘요. 대비가 뭐 특별히 물을 더 좋아한다거나 물을 더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성격이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옷자라기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좀 더 아껴주려고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빛이 부족하면 옷자라는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비를 작은 화분에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녀석이 너무 잘 웃자란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쁘게 키우기가 참 힘든 식물 중에 하나가 요 대비예요.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대비는 크게 그러니까 크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작은 콩분에 심었고요. 요 풀분, 사각 풀분에 이렇게 고리를 달아서 얘를 키운 이유가 뭐냐면 요 사각 풀분만이 제가 그 살고 있는 아파트의 그 난간 가드 있잖아요. 그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7.5 풀분이. 그래서 요 풀분에다 고리를 달아서 대비는 항상 베란다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화분과 고리를 단 화분에 대비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들 전부 다 난간에 매달려 있던 거. 그러니까 얘도 이제 거리대 밖에 거리대에 있었고요. 얘도 거리대에 매달려 있었던 거를 제가 지금 영상 찍으려고 꺼내가지고 온 거예요. 거리대 밖에 나가면 햇볕이 정말 양질의 햇볕이 잘 들지는 않지만 통풍이 그래도 잘 되고 지는 해, 뜨는 해라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대비 같은 경우에는 번식은 잎꽂이가 굉장히 잘 됩니다. 잎꽂이가 굉장히 잘 되고 뭐 적심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비는 만지기만 하면 떨어져요. 용월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비가 잎이 아주 잘 떨어지는데 특히 우짜란 다육들은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이 큐티클이 그러니까 짱짱하지 않기 때문에 손만 대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요 대비가 밉상 그 사이클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햇볕을 좀 못 받았더니 우짜라고 건드리기만 했더니 떨어지고 계속 그런 사이클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는 반드시 거리대 밖에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그런 다육 중에 하나랍니다. 대비 물주기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장마철하고 겨울에는 절수하세요 라고 하는데 모든 다육이 관리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도 그냥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돼요. 병충해가 대비는 깍지가 잘 생겨요. 제가 키워보니까 대비가 깍지가 좀 잘 끓더라고요. 특히 대비가 이제 목대가 안 생겼을 때 깍지가 더 잘 생기는데 요 화분, 특히 요 화분에서 대비를 깍지를 몇 번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비 같은 경우에도 그 깍지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생겼을 때도 살포를 하시고요.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깍지 좀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키우면 됩니다. 만약에 이 대비 키우기를 추천하는 정도를 제가 감히 평가를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노지라든가 햇볕이 충분한 곳 아니면 이 대비가 정말 취향에 딱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키우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대비보다는 차라리 라일락을 추천드려요. 라일락이 그래도 대비보다 낫고요. 라일락 이 대비보다 뉴엔의 진주가 사실 더 키우기가 수월합니다. 대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이제 혹시 호기심에 대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환경 제공을 해줘야 대비가 예쁘게 큽니다. 지금 키핑장에서 요만한 거 지금 하나 키우고 있는 대비는요. 입장이 엄청 통통하고 짧아지고 아주 예쁘게 크고 있어요. 얘네들도 그랍토페탈룸 속에 어떤 그런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햇볕이 많이 보여주면은 잎이 다른 펜타드럼이라든가 용월이라든가 퍼플딜라이트처럼 잎이 짧고 똥똥해지면서 아주 예뻐진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우고 있는 대비 이야기 해드리면서 대비 키우기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